36번 총수요 총공급 분석에서 긍정적 단기 공급 충격에 따른 새로운 단기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단순하게 설정을 하고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5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나와서 모형을 설정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와 차이점은 총 공급에 입실론 t가 붙은 겁니다. 입실론 t는 총 공급에 미치는 교란 요인을 의미하는데, 분포는 모르지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오차항입니다. 총수요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과 물가 P 이외에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X, 이것은 재정정책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통화량이고, 그리고 가격과 총수요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항입니다. 이 알파는 0보다 큰 개수고요. 그리고 총 공급은 YF라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의 기대가 실제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이 항은 제로가 되고, 그리고 외부의 충격도 없다면 총 공급 곡선은 YF라는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 총 공급 곡선이 되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민간이 실제 물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이 감마가 0보다 큰 개수니까 총 공급 곡선은 물가와 총 공급이 비례하는 이러한 우상향의 단기 총 공급 곡선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문제에서 긍정적인 단기 공급 충격이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총 공급 곡선에서 교란항인 오차항이 플러스로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양의 좋은 충격을 일시적으로 준 건데, 그렇게 되면 총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로라는 점에서 이 원으로 균형점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2원 점은 단기 균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입실론 t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평균이 0이고 일정한 상수인 분산을 갖는 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원래의 총 공급 곡선의 자리인 SRAS 제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단기 균형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이 원점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점을 보면 이 원점은 이 제로에 비해서 물가는 하락하고 생산은 늘었습니다. 물가 P는 하락하고 생산 Y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물가는 비록 하락했지만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는 불변이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고정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소비는 증가한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죠.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고용은 증가한다. 생산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고용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3번 명목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 명목 이자율은 우리가 피셔 방정식에서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같고, 그런데 이 경제에서의 충격은 단기적인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지만 이것이 기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셔 방정식에서 기대는 불변이고, 그러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이 불변인 상황에서 명목이자율은 불변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실질 화폐 공급은 증가한다. 실질 화폐 공급이라는 것은 P분의 통화량 MS를 의미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질 화폐 공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러면 틀린 보기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합리적 기대하의 총 공급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정책 목표 함수를 극대화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과 같을 때,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0일 때 각각 최적의 인플레이션은, 이 문제는 중앙은행이 합리적 기대하의 총 공급 곡선을 제약 조건으로 해서 정책 목표 함수 W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 인플레이션 파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풀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과 같을 때, 그때는 이 제약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y는 y 스타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을 정책 목표 함수인 목적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y는 y 스타니까 y-y 스타는 0이 되고, 그러면 이 w에다가 이것을 대입을 하면 이 부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2분의 1 a 파이 제곱이 되고, 선택 변수는 파이니까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a 파이가 나오고, 이것이 0일 때 극대화되니까 파이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0일 때, 이때는 제약 조건에서 여기만 0이 되죠. 그러면 y는 y 스타 플러스 감마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목적 함수에 대입해야 되니까 y-y 스타는 감마 파이로 변환을 하고, 그러면 목적 함수에서 y-y 스타 자리에 감마 파이를 대입하면 목적 함수 w는 감마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a 파이 제곱이 됩니다. 역시 이것을 파이로 미분을 해주면 감마 마이너스 a 파이가 되고, 이것이 0이 될 때 극대화가 되니까 파이는 a분의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0과 a분의 감마가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